험지입니다. 아이고 또 험지 얘기야. 네, 험지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기사 볼까요? 하태경 종로 출마 선언 판 커지는 정치 1번지. 네, 하태경 의원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서울로 가겠습니다. 저 험지 출마하겠습니다. 첫 물꼬를 틔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역구를 정했는데요. 그게 종로라고 하네요. 직접 목소리 들어볼까요? 저는 종로로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부산의 3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 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입니다. 만약에 한 장관과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우리 당의 전국적인 총선 전략을 생각해 보면 전국 선거를 도울 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하태경 의원 정치 1번지 종로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에 한동훈 장관이 종로 나온다던데라고 지금 기자가 물었죠. 그러니까 뭐 나온다면 같이 경선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당이랑 상의가 된 걸까? 여기에 대해서 당이랑 상의를 했고 출마에도 양해도 구했다. 지도부 누군지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무튼 당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나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도 들려요. 지도부의 얘기가 없었다. 당황스럽다. 따로 소통할 계획은 아직 없다. 라고 얘기가 다릅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이게 어떤 상황인 걸까요? 뭐 제가 봤을 땐 하태경 의원은 분명히 당 네. 지도부 그러니까 개인 간 연락은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개인 간 연락이 또 다른 최고위원이나 뭐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중지가 모아진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연락을 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안이죠. 네. 뭐 저는 하태경 의원의 이번 종로 출마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종로가 정치 신인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신인 입장에서 새로운 출마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지금 현재 종로구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의원이죠. 현역 의원에게 조금 실망했어요, 사실. 저는 최재형 의원 굉장히 존경했는데 네.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 종로다. 네. 그 이유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상당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의아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재형 의원 같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주자까지 했던 그런 네. 분이 차라리 하태경 의원 오세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한번 네.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음. 이런 반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로가 험지 출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네. 하태경 의원의 공정한 경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의원한테 오히려 약간 실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 종로 지역구 의원이 최재형 의원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게 종로구이고 종로 구민의 마음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오세요. 승부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동석 위원의 얘기는 하지만 뼈가 심어져 있지 않느냐. 누구나 꿈꾸지만 되겠어? 하태경 약간 요 느낌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재형 의원한테 오히려 실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종로가 굉장히 도전자들이 많습니다. 네.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종로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으로 보면 어제 발표한 하태경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지역구 의원 최재형 의원 그리고
거론되는 게 한동훈 장관도 또 거론이 됐었었죠. 그럼 야당은 이종걸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재 전 사무총장, 여기는 현재 이제 지역위원장입니다. 곽상원 지역위원장, 민주당 현재 지역위원장인데 지금 여기서만 일단 전체 7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아까 한동훈 장관 질문이 나왔었죠. 나오면 같이 아름다운 경선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동석 의원님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종로 말고 혹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한동훈 장관 지금 일각에서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인천 계양을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사수하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한다. 저는 상당한 선전을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흥행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구도가 잡힌다. 또 지금 현재 차기 대권 주자에서 1, 2위로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선을 방불케 하는 그런 선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은 결국 정치적 승부수를 띄어야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 꽃가마행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인도 나도 전북 직을 걸고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여당 내에서도 극한 공감을 이룰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종로가 아니라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에 맞선 상대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요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그때 신정현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그럴 경우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 원희룡 장관이 그 인천 계양으로 온다는 얘기였었나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갈 수도 있다. 그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금 이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 얘기도 슬슬 민주당 내부에서 나옵니다. 예. 요런 게 혹시 이재명 대표의 비례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좀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심으로 네. 이재명 당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권유가 실제로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 선거를 총지휘해야 되는 대표 역할이기 때문에 네. 비례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비례대표가 되면 후계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간에 어떤 이유로 사퇴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당이 의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포석도 깔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면 정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당원 직위를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가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다시 당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이 당을 지휘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 안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네. 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짧게. 그거는 이제 어쨌든 당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50대 50 같아요. 50대 50이다. 예. 상당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뭐 아니면 도, O 아니면 X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굳이 한동훈 장관이 계양이나 딴 데로 갈 필요는 또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핫하게 달아오르는 종로 하태경 의원이 먼저 일단 깃발을 꽂았습니다. 저 갑니다. 종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험지 간다던 하태경 서울 종로 출마. 조선일보는 험지 간다더니 종로 가는 거야? 라는 내용이 지금 내포가 돼 있죠.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거북이님, 종로가 정말 험지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건 OX로 한번 여쭤보죠. 종로는 험지다. 하나, 둘, 셋. 지금 이동석 의원님만 O. 아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윤경호 의원님, 아니다.
험지가 아니다. 제가 종로 구민이에요. 네. 제가 종로 유권자입니다. 구민이 나오셨어요. 네.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저는 지난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보궐선거에 느닷없이 네. 종로에 출마했을 때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맹점인데요. 국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의 주소지를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유권자는 아마 6개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선거인 네. 명부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유권자는 6개월 전에 이전을 한 사람만 표를 찍을 수 있게 하고 표를 네. 받는 사람들은 심지어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 당선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실명을 굳이 얘기하기는 않겠습니다. 네. 이런 잘못된 제도는 바꿔야 되거든요. 이 잘못된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서 지금 하태경이라든지 뭐 한동훈 또는 뭐 누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종로에 국회의원으로 나오겠다면 종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거나 한번 와봤거나 아니면 좀 인연이 있거나 등등등등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너무나 여야 할 거 없이 다 그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게 어떻게 험지입니까? 저는 그런 논리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전 선거들을 쭉 보면 네. 종로에 무조건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만 당선이 됐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종로가 험지다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전까지 2018, 19, 20, 21대를 보면은 네, 볼까요? 좀 봤더니 18대는 한나라당, 19, 20, 21대가 지금 사실 이낙연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가 사실 당선됐는데 그때 출마를 하면서 보궐선거로 최재형 또 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때문에 사실 당선권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하지만 현역이 국민의힘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종로가 험지인지 아닌지는 이번 총선 내년 4월에 명확하게 또 드러날 수 있겠죠. 네.